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던졌던 것 같아요. 가끔 그 생각이 굉장히 심화되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길을 걷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게 맞나? 나 잘 살고 있나? 이 생각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점은 여전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현자처럼 대답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이고, 어쩌면 그 대답을 모르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았다면 또 이렇게 직접 살아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안다고 해도 하여튼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 질문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나침반 같은 질문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나침반이 막 목적지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방향을 알려주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저의 어떤 정답을 이야기 드리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그보다도 여러분들께 좀 더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러분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번 이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답한 다음에 그렇게 살았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답변을 바꾸고 이제는 진리를 찾은 것 같아 하면서도 또 다시 까먹고 하는 것들을 반복한다. 여러분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여튼 요즘에 제가 생각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저의 여러 가지 정돈되지 않은 답변들을 좀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알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일단 죽는다는 게 뭔지, 죽으면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국가에서 하는 기본 건강검진 있잖아요. 피 뽑고 소변 받아오고 딱 이 정도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진짜 이것저것 추가를 해서 거의 추가 비용만 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 딱 느낀 거예요. 내가 여차하면은 이런 병도 걸릴 수 있고 저런 병도 걸릴 수 있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에도 아픈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딱히 하지는 않았겠구나. 그리고 저와 동갑인 친구가 암을 투병하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거는 뭘까? 생각보다 멀리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부쩍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두는 게 그래도 죽을 때 아주 한 1g, 2g이라도 덜 두려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난소 쪽 종양이 터져서 응급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병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만 있다가 퇴원할 환자였지만 그 일주일이 너무 영원하게 느껴졌고 저로선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굉장히 위독한 분들 혹은 아픈 분들은, 혹은 그분들의 보호자는 쟤는 금방 나아서 나갈래, 이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깐 그 병원의 삶을 본 게 저에게도 좀 기억에 남거든요. 내 삶의 끝이, 사람들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어떤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상상을 하잖아요. 가족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고 내가 좀 아파하다가 어느 날 어떤 시골에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형 병원에서 내가 정말 병원에만 몇 년 있다가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렇다면은 그때 준비하면 너무 늦겠다. 죽음을 준비하고 싶다.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이 됐어요. 그걸 준비하는 거, 일단은 이거 하나는 챙겨놔야겠다라는 다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답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내가 죽으면 물건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지, 그리고 그때는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들, 그리고 아프면 돈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유서, 유언 이런 것들은 언제 작성을 해두고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그러니까 내 곁에 머무는 사람들도 누가 될지라는 거는 내가 사는 것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내가 남기는 물건이라는 것도 그런 거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곤도마리의 그 정리에 대한 다큐를 봤었어요. 근데 어떤 사연자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물건을 많이 남기셨는데, 어머니였어요. 근데 정말 저장강박증이 심한 분이셨던 거예요. 물건이 집을 가득 메울 정도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의 물건인데,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은 사람의 망자의 물건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물건들은 굉장히 많이 가치를 잃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쓰는 거를 꺼리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물건을 잘 정리해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의 삶에서도 제가 아직은 건강하지만 너무 많은 물건을 욕심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끝을 생각하면은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이 좀 막막한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 그것도 하나의 답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재밌는 거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찾아보자 라는 다짐까지 곁들이고 싶은데요. 요즘 제 삶의 키워드입니다. 진짜 재미. 그것은 무엇일까? 쇼츠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제가 주말에 굉장히 눈이 일찍 떠졌어요. 그래서 정신이 맑잖아요. 그 맑은 정신으로 이제 나의 뇌를 더럽히는 쇼츠를 이렇게 싹싹 보는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정말 나 되게 일찍 일어난 좋은 정신을 여기다가 낭비하고 있네? 내가 그렇다면 이 낭비를 왜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뭔가 재밌고는 싶은데 누워서 편하게 재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쇼츠를 보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한 다음에 집안 정리를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주말마다 현타가 올 때 이제 또 그 시간이 온 건가 하면서 정리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오는데요. 이번 주에 그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게 훨씬 쇼츠보다 재밌는 거였잖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혹은 누워있을 때 드는 생각은 집안을 정리하는 게 어떻게 쇼츠보다 재밌는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거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정리정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 정리된 풍경들을 바라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도파민 내지는 세로토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행복 물질이 나오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쇼츠 영상 몇 개 보는 것보다 잘 정리를 해가고,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그것이 완성돼서 잘 유지되는 것을 볼 때의 기쁨이 저한테는 더 건강하고 크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계기로 제가 뭔가를 그냥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보려고 할 때마다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더 재밌는 것들을 찾지 않으려고 그냥 적당한 재미, 나의 지루함을 타파할 그 정도의 재미를 찾으려고 쇼츠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쇼츠가 아니라, 그러니까 화면 밖에서 내가 직접 살아내는 삶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재미를 찾자. 정말로 막 건강한 것을 찾으려고 갑자기 안 읽던 책을 읽는다거나 안 뛰던 러닝을 한다거나,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재밌는 것들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진짜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것들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 정리정돈을 좋아한다고. 근데 저는 산책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건강하면서도 제가 좋아하기까지 하니까 잘 맞는 취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도 제가 최근에는 진짜 바빠서 많이 사 먹었었는데, 요리도 직접 해 먹으니까 훨씬 속도 편하고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순수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나만의 체계를 갖고 게임처럼 하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는 걸 찾자, 그리고 이건 재밌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뭔가를 임하다 보니까 좀 더 삶이 흥미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가 요즘에 또 고민하고 있는 거, 그림이 그렇게 재밌나? 이 고민을 진짜 한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림이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은 진짜 재미가 완전 떨어졌을 때, 쇼츠도 재미없을 때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그때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
요즘 또 그림의 좋은 점은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뭐 산책이라든가 자전거 타기 이런 건 비 올 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좀 많이 미루게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림을 미루고도, 그림을 좀 안 그리고도 살 수 있는 건 뭘까? 이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한 거죠. 나도 막 여느 작가들처럼 그림을 맨날 그리고 막 거장 같은 사람들처럼 연습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그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예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해서 그림을 잘 그려서 거장이 되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림 그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할 때나 그리는 건 좋은데 난 잘 안 그리니까 그림을 잘 안 그리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나의 재미라는 키워드에 답변을 하다 보니 또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의 경우는 이랬다는 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재미있어 하나? 그리고 뭐가 나의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나? 저는 어쨌거나 삶이 흥미로울수록 좀 더 살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지루함인데요. 물론 그 지루함이 저는 잘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저를 더 흥미로운 곳으로 이끌어주는 열쇠임을 알고는 있으나, 어쨌거나 내가 원하는 건강한 흥미로 가득 찬 삶이 조금 더 재밌는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재밌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 그것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남에 대한 비난을 조금 줄이자라는 다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서 항상 하는 답변이지만 항상 못 지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관찰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그림 과외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 5살? 그렇게 어릴 때였는데 저희 언니가 같이 옆에서 과외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칭찬받았던 내용이래요. 선생님께서 저를 엄청 극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치과를 그렸는데, 모두가 이제 치과를 그리세요 하면 어린이들은 보통 그 충치 치료 받는 장면을 그린대요. 근데 선생님이 정말 연수는 너무 대단한 게, 충치 치료를 받는데 그 옆에서 대기하면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그렸다고. 5살짜리 아이가 이거를 관찰하고 이거를 기억하고 그렸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라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대요. 진짜 정말 저의 재능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일찍이 발견해준 선생님께 감사를 갑자기 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칭찬을 받은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됐을 정도로 저는 관찰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단점이라면 이 남의 흠결도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시인님께서 강연을 하시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에 영감을 받아서 좋아하는 것들로 시를 쓰세요 하는데, 저는 그때 번쩍 손을 들어서 싫어하는 게 너무 많으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좋아하는 것도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호불호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너는 호불호가 뚜렷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저는 불호인 것도 많은 사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투덜거림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그 투덜거림의 종류를 구분해보자라는 다짐으로 요즘에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투덜거림도 그냥 단순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원색적인 비난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욕을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이야. 혹은 내가 결핍이었던 부분들이야. 그래서 그것들을 오히려 제가 투사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저의 그런 일종의 발작 버튼 같은 게 되는 거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나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무언가를 봤을 때 저는 막을 수 없는 불평불만이 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불평불만의 종류가 무엇인지 좀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좀 분리를 해야 제가 평가나 판단이랑 투사나 비난을 좀 건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그게 내가 저 사람을 싫어했던 거는 결국 그 사람의 싫어하는 면을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야 라는 거를 딱 발견을 하는 순간에는 나를 고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불평불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살아가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장점은 키우지만 단점은 보완하면서 사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각자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제 방법이라고 거듭 얘기를 드린 거고. 근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불평불만이 많으니 그 불평불만을 종류를 구분해서 건강하게 소화해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저는 했다는 것입니다. 되게 심오한 주제인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주제도 좋지만 정말 나에게 재밌는 거, 내 안에서만 인기 있는 주제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서 항상 인기 급상승이었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영상이 너무 좀 제목이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못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이만큼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안녕하신지 그런 것들도 남겨주시면은 저에게도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 고민을 하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일 테니까요. 하여튼 그런 댓글들을 또 소소하게 기다리며 이번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